이런 택시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택시냐? 술 마신 승객들이 타기만 하면 그 차에 꼭 구토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승객들 중엔 그 누구도 내가 구토를 했었나 기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는 손님과 이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게 거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자네,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이게 뭐야 이게? 제가요? 아 진짜. 저 오바이트 안 했는데. 자 입 좀 봐야 다 딱하네. 자, 저 막 택시기사님이 막, 이거 왜 이래? 저 얼마나 짜증날까요? 근데 모른대요. 너무 만취해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만취한 승객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유난히 이 택시 한 대에서만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160명이 넘는 승객이 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구토를 했고요. 그 토삼을 치우려면 내부 세차를 하느라 돈도 들고 또 많이 악취도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이 구토한 승객이 160명이나 되다니 이게 놀라운 일인데 승객들과 일일이 합의를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이 택시기사의 고충이 이만저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아니 160명. 아니 무슨 저 택시는 저런 손님이 160명이나 돼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택시에 또 다른 승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손님이 구토를 했대요. 했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내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신까지 합니다. 사건 파일 24에서 이 승객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술 취한 모습 부모님이 잘 안 보여드려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그 취한 상태에서까지 그 이태원에서 평택까지 그 먼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뒷좌석이 옆좌석. 거기도 튀어 있었고 신발에도 묻어 있었고 제 옷에도 묻어 있었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제 지갑에도 묻어 있었고 지갑은 제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묻을 리가 있겠어요. 자, 내가 토했다는데 그 토사물이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튀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해당 승객과 통화를 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이 승객은 당시 술에 취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자택인 잠실로 가달라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용인 기흥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구토하면 어떠냐면서 이 승객을 깨웠다고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이런 걸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보통 우리가 택시 기사하고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이런 얘기 주고받는데 이제 승객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이 평택에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사의 말에 따르게 되면은 한창 달리던 중간에 손님이 평택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평택 사신다고 얘기했는데 글로 가자고 했다고? 예, 기사의 말인데요. 그런데 승객은 기사의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택시기사 말이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우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나는 부모님한테 절대 취한 모습 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처음에 택시를 탄 곳이 이태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지금 잠실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부모님이 사는 평택으로 간다고 했다? 그것도 지금 이상하다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잔뜩 취한 채로. 그리고 보통은 왜 사실 그 술 취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구토를 하면 술이 좀 깹니다. 예. 그런데 술 안 깨고 계속 취한 채로 구토한 뒤에도 잠을 잤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택시 안에 그 블랙박스 없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승객도 내가 구토한 게 맞으면 블랙박스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너무 맘대로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이 기사가 당신이 나 때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400만 원을 불렀대요. 근데 나중에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150만 원까지 깎아줬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 지갑을 보통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구토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구토를 심하게 했어도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까지 토사물이 묻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는 거 꺼내서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사물이 지갑까지 묻어 있어서 내가 지갑을 꺼내서 토했을 리도 없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증거 잡기 위해서 경찰은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취객이 돼보자. 저는 밖에서
택시 기사하고 서로 조우하지 않고 저는 택시를 취객으로 이장해서 타게 됐고 저희 또 다른 팀원은 우리 잠복차를 이용해서 저를 미행하게 되었던 거죠. 탑승하기 전에 미리 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택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경찰이 연기까지 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바로 토사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경찰의 폭행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조서를 받으러 오게 되는 그날인데요. 그 택시를 보니까 또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오기 직전에도 취한 승객을 태워서 또 그 승객이 구토를 했다. 이런 것이 우연히 너무 겹치니까 수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태원에서 잠실 가려고 했던 승객 있잖아요. 예, 아까 그 승객. 그 승객 안에 있던 토사물 감정 결과도 매우 이상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했군요. 그러니까 토사물이 아니라 죽이나 커피 등을 섞어서 만든 가짜였다는 거고요. 죽이나 커피를 섞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취객인 척, 말하자면 위장 수사에 나선 건데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택시기사가 토사물을 뿌리는 거를 포착을 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택시에 저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러 만취 승객을 태우고 마트에서 그 죽 팔잖아요. 죽이나 뭐 커피, 콜라를 막 섞어서 토사물처럼 가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스로 뿌리고 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부러진 안경을 떨어뜨린 다음에 승객이 폭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도 하는데 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요. 160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이제 갈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억 5천만 원. 공갈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갈죄로 최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